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게이트, 이 돈봉투 게이트,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 명단이 10명에 이어서 5명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속보, 또 민주당 혁신위원장인 김은경의 이 개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은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 김은경의 시누이와 김은경의 큰아들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 게임을. 그런데 김은경의 시누이가 주장한 부분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조선일보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은경의 시누이가 주장한 것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돈봉투 게이트입니다. 19명이 돈봉투를 받았다. 최소한 윤관석이 6천만 원으로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만들어서 뿌렸다. 그래서 윤관석은 구속이 됐고 이 돈봉투를 받은 이승만은 불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에서 10명의 명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오늘 문화일보에 다시 5명이 추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이 공개를 한 것입니다. 검찰이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4명이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 검찰이 19명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힌 것인데 그 중에 15명이 이제 공개가 된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공개가 된 이 10명은 그러니까 지난 2021년 4월에 모두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실에서 모두 모여서 이 10명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것이고, 오늘 공개가 된 이 5명은 그 다음날 윤관석이가 의원회관을 돌면서 전달을 했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가 된 5명은 김남국을 비롯해서 김회재, 김승남, 김윤덕, 이용빈, 민주당 의원 이렇게 5명입니다. 김남국은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죠. 코인 게이트로 탈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박광훈이 한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검찰이 정황만 이야기하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5명의 의원은 김남국을 비롯해서 모두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전부 허위 사실이다. 그런데 검찰은 아주 자신 있게 발표를 한 겁니다. 19명 최소한 가운데 15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4명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15명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주고 받은 것, 이재명이 박광훈이 또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증거가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돈봉투가 전달된 과정, 이 전체의 진술, 정황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윤관석이 구속이 된 겁니다. 윤관석이 구속된 이유는 돈봉투 20개를 만들었고 윤관석이 뿌렸다라는 것을 검찰이 아니라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실에서 10명이 모두 모여서 돈봉투를 그 자리에서 받은 겁니다. 윤관석으로부터. 그러면 이 10명은 서로서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정근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알고 나는 왜 돈봉투 안 주느냐, 나도 달라라고 해서 뺏기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많은 의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봉투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송영길 쪽에서 돈봉투를 뿌린다, 또 다른 후보 쪽에서도 뿌리고 있다, 뭐 서로 이런 이야기까지 이정근 녹취록에 모두 나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실은 국회 본청에 있습니다. 국회 본청에서 이렇게 모두 모여서 갈랐다.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데 곧 검찰이 한 명 한 명 소환을 하게 되면 인정하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게 돈봉투를 준 것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기 전에는 뭐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찰 수사에서 언제나 진술의 뒷받침, 또 정황 증거로 이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그게 인정이 되면 돈봉투를 받은 것, 돈을 받은 것, 뇌물을 받은 것,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돈을 주고받는 것, 현금을 주고받는 것은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나 이 박광훈이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검찰이 증거를 다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윤관석이 구속이 됐고 국회의 외교통상위원장실에 이렇게 10명이 모두 모이는 그 장면의 CCTV를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모두 모이는 장면. 그 다음 의원회관, 국회의 의원회관은 본청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회관에는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이렇게 줄줄이 방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CCTV도 검찰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윤관석 의원이 이 의원들, 현재까지 공개된 건 5명입니다. 이 의원들을 자신이 돈을 주겠다라고 한 사람만 찝어서 이제 방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게 CCTV에 찍혔을 겁니다. 하루에 그것도 짧은 단시간에 윤관석이 지금 공개된 5명의 의원, 나머지 또 4명이 더 있을 겁니다. 의원회관에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그 근처에서 모두 만났다면 이건 당연히 돈 봉투를 쭉 나눠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외교통상위원장실에서 10명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 추가로 윤관석이 그 다음날 계속 쭉 돌면서 이 의원들의 사무실만 돌면서 방문을 한 게 지금 CCTV에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신 있게 공개를 한 겁니다. 4명도 아마 나머지 4명도 아마 곧 공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증거는. 지금 윤관석이나 곧 이제 이 19명의 의원을 차례차례 소환하면 이 중에 인정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겁니다. 부인하면 할수록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증거인멸, 도피의 우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테고 이 돈을 모아준 송영길의 전 보좌관도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송영길의 전 보좌관의 진술, 이제 윤관석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윤관석도 곧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정황 증거가 모두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도 이정근의 녹취록부터 모두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면 버틸수록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윤관석에게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19명의 이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차례차례 소환이 될 텐데 지금은 모두 부인을 한다. 언론에 대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소환 조사가 시작이 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할 말이 없어서 증거를 내놓아라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모든 증거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윤관석이 구속된 것입니다. 그 다음 혁신위원장인 이 김원경에 대한 사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사생활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김원경이 자신의 노인 비하 발언에 거짓말까지를 한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 김원경이 공인입니다. 혁신위원장인데 김원경이 도대체 자신이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남편이 2006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투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의혹,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원경의 시누이가 장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를 제대로 모시지도 않았고 남편의 죽음에도 의혹이 있고 남편 소유로 되어 있던 이 회사가 김원경의 친동생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옮겨졌다. 그 다음 지난해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편 사망 이후에 시부모의 사업체까지 빼돌린 며느리가 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왔겠습니까? 잘난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라는 타이틀로 보내온 부의금을 챙겨가는 모습을 본 우리는 그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적까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원경의 장남이죠. 큰아들이 여기에 반박하는 이 고모가 됩니다. 시누이. 이 시누이 말이 잘못됐다. 자신의 어머니 김원경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시부모를 깍듯이 모셨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이 옳은 말이냐, 어느 쪽이 진실이냐, 이걸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누이라고 하는 지금 뭐 시아버지도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고 이래서 김원경과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김원경 그 가족들입니다. 이 시누이 아들들은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7년 전의 일입니다. 2006년도의 일이니까 이 아들들은 서너 살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밝히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 신우인 김진아 씨가 주장하는 이 장문의 편지, 이 글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게 언제나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도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 김진아 씨가 이야기하는 이 중에서 사실관계에 맞는 부분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팩트 체크를 하면 이게 굉장히 근거가 있다 없다, 신뢰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때로는 조선일보를 비판하기도 하고 조선일보에 참 좀 과장되고 왜곡된 이런 뉴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기도 한데, 이 뉴스 기획이나 뉴스 취재 능력은 우리나라 지금 언론사들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압권입니다. 잘하는 건 뭐 잘하는 것이죠. 이렇게 취재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찰과 검찰에 맡기면 이렇게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은경의 신우인 김진아 씨와 조선일보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김진아가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팩트 체크를 했느냐, 김진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소방 관련해서 9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업체가, 그러니까 자신의 오빠와 김은경의 남편입니다, 함께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체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확인 취재한 결과 이건 특허청에 확인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진아 씨의 부친이 특허를 19개 출원을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아 씨의 이 주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특허를 9개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는 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김진아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김은경이 이 장례식장에 와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라는 이 직함으로 부의금을 챙겨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를 조선일보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언론에 난 부고를 확인을 했습니다. 주로 부고는 대부분 연합뉴스에 나게 됩니다. 이 연합뉴스의 부고란을 확인을 하니까 이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은경 씨 시부상해서 이 부고가 났습니다. 보통 이 부고가 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아들, 딸부터 납니다. 그 다음 며느리, 사위, 이런 순서로 이름이 올라가는데, 이 김은경 씨 시부상에는 김은경의 이름만 있습니다. 김은경의 이름만으로 이 부고가 났습니다. 이게 이럴 수 있는 것이 김진아 씨 주장에 따르면 이 김은경의 시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신 상황이어서 이 자녀들은 부고를 낼 생각을 하지 않고 김은경이 자신의 이름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름으로 이 부고를 연합뉴스에 냈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합뉴스가 다른 자녀들은 이게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좋은 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김은경이 자기 이름으로 이 연합뉴스에 부고를 냈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부고를 낸 다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온 이 부의금을 모두 챙겨갔다. 이 김진아 씨의 지금 주장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김진아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2006년에 김은경의 남편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는데 투신으로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 이후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혹, 더 나아가서 시부모를 18년 동안 김은경이 정말 잘 모셨다라고 했는데 전혀 잘 모시지 않고 오히려 협박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김진아 씨는 조선일보 측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은경의 큰아들이 자신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이 되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이 없다, 자료를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이 진실 게임이 곧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안 일은 뭐 이게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상반될 수 있어서 이건 참 가족끼리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도 오늘 이 김은경의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뭐 유감이다, 짤막하게 이렇게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유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는 사생활이니까, 이 개인사니까 뭐 자신이 특별하게 할 말이 없다 이랬는데, 박광원도 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김은경의 개인사니까 일단 지켜보자,
이 진실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지 않느냐, 지금 이런 태도인데, 이것도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지금 김은경의 시누이인 김진아 씨의 주장이 각 파트별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선일보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 사실인 걸로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게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김원경의 남편이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가정불화의 원인이 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이 김원경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